안녕하세요. 제8회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지원하고 인본의료재단이 위탁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심층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ADHD, 스트레스, 자살생각, 강박사고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신건강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치료비 지원과 다양한 복지자원 체계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해운대구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면 051-741-3567번으로 전화 예약 후 직접 방문하시거나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제 허들링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허들링은 알을 품은 황제 펭귄들이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 추위를 함께 극복하고 견디는 방법으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축제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허들링 문화제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생명사랑 걷기 대회, 가두행진 등을 진행해 왔으며 매년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8회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제 허들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문화제 신청을 하시면 다양한 체험박스가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주변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영상이 끝나면 허들링 문화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리부검 대상자의 92.0%가 사망 전 언어, 행동, 정서적 변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의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이 신호를 제대로 인식한 가족은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살 사망자의 87.5%는 스트레스 요인 중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심리부검을 통해 우리는 자살 사망자 중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다수이고 주변 사람들도 자살 경고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나라가 14년간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것입니다. 자살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자살 예방 수단입니다.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과 함께 전 국민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화재를 발견했을 때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듯이 우리 가족, 이웃의 자살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지역의 심리 상담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현장의 자살 예방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자살률을 10만 명당 28.5명에서 25.6명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자살은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예방 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살률 OECD 국가 2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직접적으로 자살 등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것, 절망감 혹은 죄책감을 이야기하면서 심한 불면, 식욕 변화 등 신체적 불편감, 집중력의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유서를 쓰거나 신별을 정리하고 아끼던 물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죽음을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실제 자살 시도 혹은 자해를 시도했던 흔적을 신체에서 관찰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어 자신의 건강 관리나 외모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거나 과도한 음주, 난폭한 운전 등과 같이 전과 다른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상황적 신호는 질병, 경제적 곤란, 학업의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을 상실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태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풀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말보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신중하게 침묵하는 태도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선 침묵이 가장 강력한 공감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기가 마지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하기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관점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언어, 행동, 상황을 충분히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듣고, 말하기의 순서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충분히 듣지 않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접근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가 단절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살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전문 기관들이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을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족, 친지, 동료들이 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일은 그들이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산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표적인 전문기관입니다. 만약 어디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129 또는 1577-0199로 연락하면 됩니다.